자, 그냥 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322번. 그냥 번호 순대로 진행할게. 322번은 인수분해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니고 유형에 속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게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만약에 x는 알파랑 x는 베타로 쓸 수 있었다. 근을 자 이렇게 항상 구하잖아, 그지?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는 근을 구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때? 반대로 x는 알파랑 베타를 근이라고 주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걸 뭐라 불러? 2차 방정식 만들기. 2차 방정식 만들기 중학교 버전.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전개하면 이런 게 된다 라는 뜻이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는형만 붙여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뭔지 모르잖아. 그냥 알파랑 베타는 뭐야? 정체가 실근이야. 실근? 아니 근이야. 실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근이야. 근. 알파랑 베타를 구하면 그게 근이 되는 거야. 근을 구하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하면 내가 위식처럼 적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얘가 얘라고 생각하면은 얘 근을 구해서 알파 베타를 한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적는 순간 는형을 그냥 빼버려. 는형을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쉬운 걸로 주자면 이런 2차 방정식을 갖고 있어. 그럼 얼마야? x-1, x-3 인수분해 해서 근을 구하면 x는 1하고 3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가려놔. 요거를 지워.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한테는 x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이렇게 아까 전에 써져 있던 식처럼 x-1, x-3 애초에 인수분해해서 풀었으니까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인수분해를 못 하니까 우리가 뭘 구하자? 먼저 이렇게 가는 거야. 먼저 근을 먼저 구해 주신 다음에 근을 구한 거를 갖다가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자. x-1, x-알파, x-3, x-베타 이런 식으로 적자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은 는형을 뺐을 때 인수분해된 식이 되니까. 알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저거는 뭐야?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당연히 안 되니까 물어봤겠지. 이런 문제를 왜 내? 중학교 3학년도 안 해도 인수분해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면 안 되겠지? 그래서 1, 2, 3, 4, 5번에 보니까 다 뭐야? 허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구하면은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x는 시작. 자 여기서 9 그대로 넣자. 짝수 공식을 씁니다. 여기에서 b 다시는 얼마? 요 녀석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치? 짝수 공식을 씁니다. 자, 그래서 a분의 얼마야? 9분의 3 얼마? 마이너스 b 다시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루트 b 다시 제곱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씁니다. 마이너스 36 94 36 여기 썼더니 뭐 나왔어? 허수 나오잖아. 마이너스잖아 루트하니. 자 그래서 9분의 3은 얼마야? 3분의 1로 약분되지. 그 다음에 요거는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면 3 3루트 3i 일단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자 9분의 이거라면은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쓰면 얼마야?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내가 그러면 이거를 두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알파 베타잖아. 그치? 알파 베타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알파, x-베타의 형태로 쓰고 는형 붙이면 2차 방정식이 다시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다시 이 식이 되려면 얼마면 돼? 2차항의 개수가 얼마면 돼? 9면 되죠?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9를 곱하면 저 식이 얘야. 그치? 여기서 알파 베타 누구다? 이게 알파 베타. 그치? 그냥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 그러면 내가 이 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을 계산하면 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 형태만 보면 뭐야? 인수 분해가 된 형태잖아. 맞지?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 뭐 넣을까? 얘들 뭐가 좋니? 플러스가 좋니? 마이너스가 좋니? 플러스로 넣는다? 플러스 넣으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i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지? 그래서 요 앞에 9 있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 x 마이너스 3분의 시작 1 마이너스 루트 3i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자, 그래서 는형 붙이면 이게 이 부분의 끝 된 형태인데 거기에 없잖아. 그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있는 형태를 찾으라고. 여기에서 9 바깥쪽에 있는데 얘를 딱히 안쪽에다가 곱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래서 9를 안쪽에다가 곱할 건데 예쁘게 곱해주자고. 자, 여기서 9를 3과 3으로 쪼개. 3 곱하기 3으로 쪼개. 그러면 3 하나는 이쪽에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3 하나 남은 건 이쪽에다가 주면 되겠지. 그럼 예뻐지겠지. 왜? 분모가 3이니까. 좋아. 그러면 3을 여기다 곱하면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3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되겠지. 위식이 아래식. 그치?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 인수분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형태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에서 는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겠지. 자, 그래서 는형을 어떻게 하자? 빼버리자. 그러면 인수분해 끝. 저 식이 얘인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꿨으니까 답은 몇 번? 거기는 2번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325번이지? 323번. 323번 넘어가자. 자, 이거 지우는 동안 넘겨. 정리하고 넘깁시다. 자, 323번. 정말 재밌는 거지. 323번. 정말 재밌는 거야. 323번 봐봐. 여기서 한근이 2-i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는요. 자, 이 녀석의 하나의 근이 2-i다. 이런 식으로 하나 줬어요. 그럼 2-i가 하나의 근이면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목소리가 가버렸습니다. 2-i가 하나의 근이라는 얘기는 또 하나의 다른 한글은 누구다? 2 플러스 i다.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서 그 2 플러스 i는 뭐야? 켤레근이잖아. 그러니까 켤레근이 존재하려면 요 i가 어디 있어야 돼? 루트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루트 안에 i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의 정체가 루트여야 되잖아. 그지?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루트가 어디에 존재해? 다시 이해해본다. 저번 시간에 그렇게 좀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까 봐봐요. 자, 루트가 여기 있지? 루트 안에 알맹이가 누구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몇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니? 일단은 2a분의 얘를 계산한 결과가 i가 되는 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치? 뭐야?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이어야 켈레근이 존재한다고. 결과적으로. 알겠지? 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를 뭐라 그래? 켤레라 그러지? 그러니까 켤레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저 i면 돼. 근데 얘를 i로 만드는 게 빠르니? 아니면 그 부정으로서 얘가 i가 아니라는 걸 보장하는 게 빠르니? 무슨 말이야? 여기에 루트가 없으면, 여기에 허수가 안 들어있으면, i가 없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i가 없으면 얘가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2라는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뭐야? 얘가 i라는 소리잖아. 이런 뜻이었어. 앞에 선생님 설명한 게. 이해됐어? 그럼 그 보장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학적으로 보장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가 실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 i가 없는 거. 쉽게 말해서 i가 없는 게 실수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가 뭐면 된다? 실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실수고 여기도 실수면 된다. 그러면 얘는 실수겠지? 따라서 a랑 b는 실수여야 한다는 보장, 아니, 실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 켤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중요한 거야 진짜.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이해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i가 어디에서 나온다? 루트에서 등장했다는 근해 공식에서의 이 루트 값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는 건데 안 이해한 사람은 넘겨.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얘가 한마디로 i가 없는 얘, i가 없는 얘. 여기서 i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서 i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보장이 바로 누구다? a랑 b가 실수다. 그냥 c도 실수다. 덩달아서. 왜? 그래서 만약에 a, b가 일반적인 식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하자. 얘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모든 개수가 다 실수. 그러니까 실수 7개수 2차 방정식이라는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A하고 B가 실수라는 얘기는 C도 덩달아서 실수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했지. C가 만약에 그럼 허수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수랑 허수가 곱해져서 빼져 있는 거야. 그치? B제곱은 실수일 테고 실수면 A, B만 실수면 B제곱은 실수고 4A도 실수일 텐데 거기에 허수를 곱해는 거야. 이게 무슨 형태야? 그치? 루트 안에는 허수가 있는 형태는 안 되잖아. 맞지? 당연한 소리야. 그래서 실계수 2차 방정식 모든 개수가 다 실수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혈례근이 존재할 테니 2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면 2 마이너스 i도 하나의 근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알겠어? 자, 됐고요. 어쨌든 결과는 쉬워. 결과는 쉬운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진짜. 계속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두 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오늘 배운 거지? 대입할래? 아니지. 대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복잡하겠지. A 플러스 B랑 A, B가 있어요. 그래서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를 어떻게 하자? 한번 더해도 보고 뭐야? 두 근의 합도 구해보고 또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랑 혈례끼리 모두 해보자. 혈례끼리의 곱과 합은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곱해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합은 뭐야? 4 찍찍 없어지잖아. 자, 그러면 합은 뭐야? 뭐? 두 분의 합 뭐야?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는 4 이렇게 하나 놓았어.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A인데 얘 계산하면 얼마나? 이거 바로 계산 1초 만에 계산해야 돼. 이제 여러분 복소수 다 배웠으니까 2의 제곱 실수구의 제곱 플러스 허수구 1 그래서 1의 제곱 더하면은 5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혈례끼리의 곱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5가 얼마? 마이너스 AB 분각계수의 관계로 계산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4고 A,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이거 자세히 좀 봐봐. A하고 B가 문제에서 뭐 자연수다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으로 바로 구해줄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네. 그냥 합이랑 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구하래? 차의 제곱 구하라잖아. 차의 제곱. 못 써야 돼. 오늘도 한 것도 합, 차, 곱. 잘 안 떠오르면 이거라도 떠올려.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이다. 알겠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이다. 뭐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은이래.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은 4배 5 A, B 4A, B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곱셈공식 외웁시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4니까 4의 제곱하면 얼마? 시작 16.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얘잖아. 이거를 구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답을 적으면 되죠. 모르니까 이거를 적자. 그 다음에 AB가 얼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4 시작 마이너스 20이다. 자, 16 넘겨봐. 마이너스 36 되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 마이너스 되죠. 차의 제곱은 얼마다? 시작 36이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혈례를 이용해가지고 혈례를 구한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혈례도 중요하지만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근관계수의 관계를 써먹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25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하자. 자, 325번 5, 6, 7, 8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뭔가 더 적혀 있었으면 혹시나 영상 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질문했는데 없어졌다. 선생님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아까 전에 말하면서 저걸 지우다가 실수로 지운 거니까 만약에 내가 질문한 게 없으면 카톡으로라도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325번 갑시다. 최대한 합니다. 자, 325번. 자, 이제부터 2단계니까 빡세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뭐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오케이? 두근의 합 얼마? a. 뭐야 이게? 모르잖아. 몰라줬어. 아니 그러니까 오토매티컬리 무조건이야. 알겠지? 몰라도 써야 돼. 그리고 몰라도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놔야 돼. 진짜. 알겠지? 선생님만 들어.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또 뭐야? 우리한테 뭘 자꾸 이렇게 주는 거야? 2차 방정식을 또 줬어. 그죠? 자, 2차 방정식을 또 주고 나서 근이 누구다? 이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선생님이 알파 베타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뭘 두근으로 줄지 모른다니까. 두근의 합을 구해야 되지. 자, 합이 뭐야? 알파 베타니? 아니야. 합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야. 맞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니까? 시작. 4 곱하기 a 플러스 2야. 너분의 너희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곱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곱이 얼마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곱한 거잖아, 말 그대로. 근데 알파 베타를 한 번에 곱한 거나, 한 번에 제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저기에서 뭐야? b 플러스 2가 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인 것 같아? 의미하는 거. 봐봐. 곱셈 공식. 그치? 곱셈 공식 합, 곱, 줬어. 좋아. 얘네 둘이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어? 이것만 물어본다 그랬니? 역수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역수의 곱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제곱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차의 제곱을 물어볼 수도 있고, 차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도 물어볼 수 있니? 세제곱의 합도 물어볼 수 있고, 다수제곱도 나중에 나와. 알겠지? 라이트 셈에서. 자, 해서 이거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해라? A, B값 구해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먼저 만들어보자. 8의 제곱 마이너스 2짠짠 2짠짠 짠짠.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B 쟤네들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됐지? 근데 얘가 뭐래? 4 곱하기 A 플러스 B래요. A 플러스 2래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알파 베타를 제곱한 게 알파 베타가 얼마야? B잖아. B를 제곱했더니 B 플러스 2가 됐대. 그런 뜻이네? B 제곱 바로 쓰자. B 제곱은 B 플러스 2다 이런 뜻이네. 맞죠? 자, 그럼 B 플러스 2 넘어가봐.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뭐야? 2차 방정식. 풀면 얼마? B는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도 나오면 또 2도 나오겠죠? 자, 요거 다 풀 수 있지? 자, 마이너스 1하고 이 둘 중에 누굴까? 고민을 하겠지? 문제를 한번 봐봐. 뭐래? 단 A가 양수, B가 양수래. 그럼 둘 다 양수면 뭐야? 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B는 2를 선택해 주시고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A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대입해? 위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끝? 자, 이렇게 해서 왜 될까봐?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2에다가 4를 곱해서 4A 플러스 8. 또 뭐 나왔다? 2차 방정식 나왔다. 또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자, 뭘로 인수분해 됩니까?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 또는 또 뭐야? 6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A가 단 뭐라고 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6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6, B는 2. 답은 얼마? 대단하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계산하래. 세제곱의 합도 물어본다고 그랬죠? 됐어? 물어보잖아. 합의 세제곱 뭡니까? 아니, 물어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돼, 공식이.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곱. 뭐야? 보이네.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곱. 여기는 곱합이라 되어있지만 합곱으로 배워. 알겠지? 세배 합곱. 거기서 입에 착착 달고 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다가 누구 넣어? A를 넣는데 여기에서 A가 얼마나 나왔어? 6이나 나왔잖아. 6을 집어넣어. 알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어? B를 넣어야 되는데 얼마 나왔어? B가. 방금 얼마 나왔지? 2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A는 6, B는 2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대신에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6의 세제곱이니까 216. 216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쓰시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니까, 자, 여기서 3이 6, 6에 36. 그래서 216 마이너스 36. 얼마입니까, 답이? 180. 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326번. 좋아. 합시다. 세 문제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내가. 선생님이 집에 갈 수 있어요. 힘냅시다. 326번. 자, 이거는 또 시계가 문제네, 그죠? 식이 안 나와있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뭐랍니까? 일단은 두근이라는 이 두 글자가 맞지?
뭐 써야 돼?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지만 대입도 해봐야 돼. 알겠지? 두분 알파 베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뭘 써야 된다?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두분의 합은 얼마?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야 돼. 귀찮다고 안 적지 말고. 알파 베타는 K. N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뭐야? 문제를 보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분의 1. 쉽게 길기도 하다. 길기도 해. 어? 플러스 맞습니까? 맞죠? 맞다고 해줘. 맞네. 됐죠? 이 식의 값을 의미하는 게 뭐야? K 값을 구해라잖아. K 값 구하라고 이 식을 준 거 아니야? 근데 4분의 1이라는 식의 값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이 식을 가지고 K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이네. 그럼 얘 없으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여기에서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어디다 써먹냐? 알파 베타 어디다 써먹냐? 얘하고 얘하고 뭐 통분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어? 자신 있냐? 못하지? 나도 못해.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통분하냐? 이거 곱해가지고 뭐야 이게? 통분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알파 제곱 K, 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할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돼. 왜? 문제 의도가 그게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오히려 고등수학부터는 원리를 알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방법은 결론은 뭐야? 알파 제곱을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 차수를 내릴 줄 알아야 돼. 차수를 내려서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바꿔야 우리가 식의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How?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저거를 대입하면 된다고. 두분이 뭐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참이 되는 두 개의 미지수 값이니까. 됐죠? 그러면 x는 알파랑 x는 베타 대입하면 얼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는요? 하나는 됐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k는 0. 그 다음 뭐해? 바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 여기서 1차식 넘겨. 알파 제곱은 뭐야? 3알파 마이너스 k. 예쁘다. 베타 제곱 3베타 마이너스 k. 또 대입할 거 생겼네. 대입하자.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k 대입하면 얼마? 3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일단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계산 결과가 있지. 없어지지. 됐어? 자, 그 다음에 3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얘도 숨길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k 값은 요 식에서 애초에 없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얼마야? 2알파제? 2알파분의 1 플러스 2베타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된대? 4분의 1이 된대.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계산이지 뭐. 요거 계산해봐.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 뭐 어떻게 계산해? 양변에 2 곱해. 이제 일단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식이 조금 간단해지겠지. 그치?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뭐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닌가요? 너 통분하면? 그치? 얘가 2분의 1이래. 아니, 얘 알파 베타 얼마야? 집어넣어. 집어넣어. K분의 3.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접근으로 쭉쭉 이어서 나가봤더니 K 값이 나오네.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해. 이렇게 곱하면 K 좌변을 얼마? 6. 여기에서 K는 6. 됐지? 그래서 답은 6. 자, 그 다음에 327번. 이거 저 정말 재밌는 문제야. 327번, 328번. 이거는 진짜 수업 시간에 하고 싶었어. 시간만 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고 싶다. 여러분은 싫겠지만. 자, 327번 가자. 왜 재밌냐면 항상 수학이 재밌을 때는 문제가 일단은 범상치 않아야 돼. 그죠? 수학이 재밌으려면 문제가 일단 범상치 않아야 돼.
문제가 너무 쉬우면 안 돼. 근데 생각할 게 필요하다는 거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재밌는 거야. 문제의 의도를 꽁꽁 숨겨놓을수록 재밌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봐봐. 한 근은 다른 한 근의 3배보다 1만큼 크대. 근데 그 위에 두 근이 모두 뭐다? 양수라고 적혀 있네. 그럼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하면 일단은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양수가 되면 베타가 지금 알파를 작은 근이라고 하자 그랬잖아. 맞지? 문제에 적혀 있어 이거 아마. 두 근 중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작은 근이라고 치면 얘가 바로 작은 근보다 3배만큼 크고 얼마야? 베타는 3알파. 일단 여기까지 하고 3배보다 1만큼 크다. 그치? 1만큼 크다. 3배보다 1만큼 크다. 이게 바로 베타의 값이야. 맞지? 그럼 베타를 뭘로 바꿔서 쓸 수 있어? 애초에 그냥 미지수 2개 많이 쓴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야. 미지수는 최대한 적게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알파랑 3알파 플러스 1 자 이렇게 두 근을 놓고 나서 뭐해? 멍 때려? 아니지. 두 근 뭐야? 두 근의 합 그치? 두 근의 호 써야죠. 알파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의도라니까. 근데 그 의도를 선생님이 정말 알기 쉽게 그냥 두 근만 적혀 있으면 99% 확률로 뭐?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알려준 거야. 알겠지?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의도가 그거니까. 그걸 써먹으니까요. 알겠니?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당연히 써줘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써줘야 돼. 그 결과는 지들이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기를 얘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거기서 계산하면 얼마야? 4알파 플러스 1 얘는 4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실제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자 요런 식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너분의 너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근의 합이었지.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여기 있네. 얼마야? 마이너스 키 마이너스 키가 이게 돼. 됐지? 일단은 나타냈어 하나. 미지수가 2개고요. 미지수가 2개고 10도 몇 개? 2개인데 일단 여기는 2차네. 그치? 해보자. 1 두근의 곱 여기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면은 두근의 곱이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2p 플러스 뭐라고 했자? 4라고 적어놓자.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따라왔으면 좋겠다. 얘가 p로 고쳐버리면 지금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지? p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파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둘 다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뭐를 놓든 상관이 없으니까 두 개를 이제 뭐 할 거다? 연립을 할 건데 이 연립하면 끝나. 연립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또 how? 어떻게 연립하냐? 얘를 p는 으로 고쳐보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맞니? 1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고친 거를 갖다가 무슨 방법? 대입법을 통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끝이 나겠죠. 알파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8 알파 바로 해도 되니? 플러스 2에다 플러스 4 했으니까 6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 3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마이너스 6은 얼마나?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지? 또 얼마야? 3, 1 얼마냐? 마이너스 3 여기가 있겠지? 자 그래서 x자로 곱해서 다시 오면 3알파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자 알파는 뭘까? 마이너스 3분의 2야 3이야 했지? 3 왜? 두 근 다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근이잖아 작은 근이잖아 근데 두 근 다 뭐라 그랬습니까? 양수니까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왜 내가 곱하고 갔잖아 두 근 다 양수다 됐죠? 그래서 알파는 3 그러면 알파가 3일 때 대응하는 p의 값은 얼마야? 어떻게 구해? 1이라고 넣으면 되네 그치? 왜 있는 식에다가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시작?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정말 재밌는 문제입니다 실수한 줄 알았잖아 3하고 마이너스 13하고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p의 값은 마이너스 10 됐지? 힘들어 328번 근데 또 이거를 빼놓을 수는 없지 328번 정말 이거는 진짜 수업 시간에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봅시다. 여기다 할게. 일단 식을 적어줄 테니까 정리하시고 길기도 하나, 그지?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요. 모든 개수에 다 뭐가 들어있어? A가 들어있는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A는 몇이 아니야? 0이 아니죠. A는 0이 아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최고차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자, 따라서 A가 0이 아닐 때 문제는 뭘 줬어? 두 근의 조건을 줬지.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그 말만 적혀있지.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가 아니라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나와있지. 그냥 절대값이 같다가 아니라 그 절대값의 B가 몇 대 몇이다? 5대 1라고 나와있어. 심지어 그냥 B가 아니에요. 절대값의 B. 절대값의 B? 절대값이 뭔데? 중학교 1학년식으로 하면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뭐로 바꿔주면 얘? 0이 아닌 이상 양수로 바꿔주는 얘야. 그거를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그치? 그거를 생각 떠올리면 되는데 절대값의 B라고 하면은 왜 절대값의 B라고 줬을까? 하필? 왜 그냥 B가 아닐까? 얘하고 얘 5짜리하고 2짜리 두 근이 대체 뭐길래 절대값의 B를 알려줬을까? 생각해봤어? 이걸 생각하는 게 재밌는 거야. 생각해서 내가 결과를 알려주면 여러분이 하고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돼. 왜 절대값일까?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는 얘잖아. 절대값이.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그 양수로 바꾼 결과가 5대 2라는 뜻은 이 5짜리와 2짜리가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혹여나 부호가 다르더라도 절대값의 B라면 무조건 양수로 바꿔줄 테니 무조건 이런 5대 2라는 비율이 B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도지. 되겠니? 그래서 절대값의 B라는 거를 알려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얘네 둘 다 양수일까? 얘네 둘 다 음수일까? 얘네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를까?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 알겠니? 의도가 뭐야 그럼? 아니 의도가 뭐야? 얘네 둘이 어떻게 나타내가지고 문자로 나타내서 뭘 써봐라? 두 근을 언급하는 순간 뭘 써야 돼? 근과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야 되는데 일단 재밌는 사실 합과 곱이에요. 곱을 먼저 구해봐. 얼마니? 재밌는 사실, 정말 재밌는 사실. 얼마니? 2a분의 마이너스 5a지. 2a분의 마이너스 5a가 얼마야? 2a분의 마이너스 5a가 얼마야? 얼마야? a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5 곱이 음수네. 누구랑 누구? 5짜리랑 2짜리를 곱한 결과가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오네. 따라서 두 근은 서로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되겠니?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른데 끝났어. 절대값의 B가 5대 2돼. 뭐라고 놓으면 돼? 얘네들을 하나는 5알파 심플하게, 하나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끝! 앞에하고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뭘 구해주자? 두 분의 합만 남았어. 두 분의 합 구하면 얼마야? 3알파. 직접 구하면 3알파지. 근데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몇이다?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a 플러스 1 이렇게 구한 것이 공식을 이용한 두 분의 합이지. 맞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2가 또 사라져. 그럼 뭐야? a분의 a 플러스 1인데 또 a분의 a가 1이잖아. 1 플러스 a분의 1 되겠습니까? 1 플러스 a분의 1이 3알파다. 헷갈리지 않게 알파랑 a랑 구분해서 잘 써. 알파랑 a랑 정렬하는 거야. 알파는 그리스어고 a는 문자 영어입니다. 자, 알파벳. 자, 그래서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에 맞춰서 구하면 될까? a에 맞춰서 구하면 되겠지. a의 합, a. 알파는 우리가 요거 거고 괜히 알파라고 나왔나? 자, 아무튼 1 플러스 a분의 1이 3알파야. 지금. 됐죠, 여기까지?
머리 아파. 자, 여기 봐봐. 자, 멍 좀 때렸어요. 자, 곱이라는 거는 뭐야?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은 얼마? 5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랑 곱한 거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10알파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봐봐. 마이너스 10알파 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5랑 둘이 같으니까 얼마가 돼? 알파 제곱은 10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면 얼마다? 얘가 나눠지고 2가 2배 되겠지? 4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4분의 1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2분의 1이다. 되겠지? 자, 그럼 알파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끝났네. 알파가 2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하고 싶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하시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무릎 찔렀어. 잠깐요. 자, 이따가 치우고. 이게 마지막이야. 자, 알파가 2분의 1이면 여기 얼마 돼? 2분의 양변에다가 대입하는데 알파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2분의 3 되죠. 자, 1 플러스 A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넘어가면은 2분의 1이 A분의 1. 그래서 A는 얼마나 시작? 2.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A가 2가 되거나 알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1 플러스 A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1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는 A분의 1이니까, 자, 역수로 바꿔주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와 2가 A 값인데 2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나? 2 마이너스 5분의 2. 2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답은 5분의 8. 되겠죠? 빨리 이거 치워야겠다. 자, 복습해요.